네, 북한도 미국도 남한은 저리 가, 남한 패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27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었죠. 잠시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예매 아주 새벽에 많이 저리 가시다니까 새벽잠 설치시는 분 많이 순간됐어.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잠 설치실 일이 없기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자,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가 자꾸 미사일 쏘니까 NSC 개최한다고 새벽잠을 설치셨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게 지난해 4월 27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고사하고요.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해서 김민지 기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폭탄을 쏟아부었죠? 그렇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의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서 뭐 바보, 개 등등의 비유를 들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든지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들으셨지만 그 새벽잠 얘기했잖아요. 새벽잠 이제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라고 하면서 약속 파기를 명확히 했고요. 또 배설물에 빗대서 악취가 그렇다고 안 날 것 같냐면서 조롱하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북한이요, 저렇게 정말 뭐 바보, 개, 뭐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배설물을 표현하고요. 이렇게 남한 당국을 향해서, 우리 남한을 향해서 저렇게 진짜 막말 폭탄에 가까운 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 아닙니까? 예, 뭐 북한은 말을 거칠게 해왔습니다. 예. 이번 정부 이전에도 아주 심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비난을 넘어선 모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드문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한 8년 전에 국방연구원에 북한 실장을 하고 있을 때, 북한 실장 하실 때, 예, 저도 한번 비난을 받았는데, 뭐 예. 북한을 하는 사람은 그걸 영예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북한의 비난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모욕,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주인공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관행이 반복되면은 북한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침묵을 깰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놓고 우리 정부를 무시, 모욕하고 있다. 우리 남한 정부가 침묵을 깰 때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자, 김민지 기자, 북한의 저 막말은요, 아까 뭐 개 뭐 등등 발언들 사실상 뭐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덧붙여서 북한이 이 사람까지도 또 겨냥하고 나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국방부 수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인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을 적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일단 그 목소리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경두 장관을 향해서도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하. 정경두 장관을 내세워서 뭔가 망발을 늘어놓지 마라,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방부 장관 실명 거론이 2년여 만이라고 제가 체크가 됐는데요. 이제는 국방수장까지도 들먹이면서 저게 할 소리입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웃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겁니까, 신 부장? 예, 지금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면서 예.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신형 방사포를 쏘면서 계속 거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지 말라는 거고요. 연합훈련 하지 마라. 예, 그리고 F-35 같은 전략 자산 들여오지 말라는 겁니다. 들여오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은 국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방하지 말라고요? 예, 나라 지키지 말라. 왜? 그들의 논리는 이거죠. 허허. 자기들이 이미 작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예. 미국을 상대로 한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지금 어쨌든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남한도 군사훈련도 하지 말고 예. 미국의 자산 들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억지가 어디 그런 있습니까? 불만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남한을 겨냥하는 미사일은 하루가 멀다하게 뻥뻥 쏘아 올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보고 국방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보면요. 예.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아마 저렇게 나올 거야라고 예상했던 행태입니다. 아하. 우리 핵보유국이니까 예. 우리가 미국하고 알아서 한미동맹도 깨고 다 할 테니까 예. 까불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하. 그런 어떤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대남 태도, 예. 아주 악화된 태도, 이것을 조금씩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신박사님. 예,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대로 하면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한국, 남한을 지켜주고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괴뢰 정부일 뿐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구의 가치가 없다. 이러한 북한의 논리가 지금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침묵하면은 그 논리를 더욱더 강도 높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국제관계에서 기본 질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포와 존경, fear and respect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발언, 실질적인 도발에도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공포라든가 존경을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정책 바꿔야 된다. 근데 또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김민지 기자. 자, 북한이 대놓고 남한 정부는 빠지세요. 우리끼리 미국하고 잘할 거니까요. 남한 정부 빠지세요. 이런 얘기를 부쩍 자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요,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다시 한다고 해도 이게 북미 대화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대화하는 거는 아니다. 노골적으로 통미봉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래픽 제목 그대로요. 입지가 더 좁아진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정치 데스크 시간에 향후 북미 대화의 전면에 북한 외무성이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런 토론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외무성이 나서게 되면 이제 통전물은 빠졌잖아요. 예. 외무성이 나서게 되면 그야말로 북미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한국이 끼어들 어떤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거든요. 북미북남. 네. 지금 바로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북미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북한이 핵 군축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감히 핵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왜 감나라 배나라 숟가락을 놓으려고 하느냐. 예. 라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이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저렇게 북한이 막말을 쏟아 부었는데,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자, 비난 성명마저도 우리 남한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북한 내에서 지금 최근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여성 한 명 있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지난 3월에 미국을 향한 약간 비난 메시지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북한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양보할 의지 없습니다. 우리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 막말 폭탄은 누구의 명의로 나왔느냐. 권정근이라는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우리 눈엔 청와대가 하는 행동이 겁먹은 개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신 박사님? 예,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미국은 겁니까? 최소한 차관급이 성명을 내고 예. 한국에 대해서는 국장급으로 격을 낮추는 거죠. 아하.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급을 낮추는 것이 그러면은 한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괴뢰 정부일 뿐이고 한반도를 대표하는 것은 북한이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화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작년에 있어요. 작년에 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북한이 상당히 어려울 때 우리가 대화를 열어줬잖아요.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화는 어떻게 너희들의 비핵화 개념은 무엇이고 남북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접근했어야 되는데 마치 중재자한다고 하면서 한 발 빠져 있으니까 예. 북미 간에 너무 자유롭게 접촉을 하고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서서히 무시하는 태도로 돌변해 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러한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도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무슨 말을 하든 참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 상상에 젖어 있는데 상황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 작년에 대화가 시작될 때부터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그간 참아왔을 수도 있다. 아하.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장 말씀하시죠.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불만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두 가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F-35 같은 전략자산의 도입은요. 한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랑 같이 한 거죠. 미국이 주동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자꾸 전략자산을 팔고 싶은 거고 훈련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국가이익 때문에 지금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불만인데 그 불만의 가장 큰 표적은 미국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제재를 풀어야 되니까 미국은 욕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만만한 대한민국을 지금 동네북처럼 두드리고 있는 거죠. 동대북처럼 두들기고 예.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더 우리는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예, 예, 더 억울한 불쾌하고. 거고 북한의 저런 행태는 정말 더 나쁜 겁니다. 자, 북한은 우리 남한 정부를 뭐 이제 대놓고 무시하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계속 뭐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뭐 밥 먹듯이 지금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우리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들 수 있는 무기 3종 세트를 완성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발사한 거 있죠? 신형 KN-23 이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워지는 미사일입니다. 지난달 제 7월 31일 날 쏜 걸 겁니다. 자, 신형 방사포인데요. 그동안의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300mm였습니다. 저 방사포는 400mm 방사포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방사포다라는 관측이 나왔죠. 자, 그제 쏘아 올린 거. 저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신형 지대지 미사일, 미국의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과 비슷한 미사일이다 이런 건데요. 저건 어떤 미사일이냐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자탄 수백 개가 살포가 됩니다. 자탄 수백 개가 쫙 동시에 자탄이 살포가 돼요. 그러면 축구장 면적 3, 4개 면적이 초토화가 되는 미사일입니다. 공통점 볼까요? 저 세 개는 다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다. 요격이 사실상 어렵다. 왜? 낮게 나르기 때문에 저고도로. 또 하나 사전 탐지가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 박사님. 예, 그것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합군사 훈련을 비난하는 목적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그간 꾸준히 개발해온 무기체계의 성능 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연합군사 훈련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그간 목표로 해왔던 훈련을 자신들의 무기체계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요, UFG 훈련이라고 해서 올해보다 훨씬 큰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침묵하고 9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규모도 줄이고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또 이름도 정해놓지 않은 이상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동맹 뺐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또 북한이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무기체계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상당히 치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보아야지 이것이 마치 대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양 판단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도 엄청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상황이 이제 이쯤 되니까요. 여기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맹비판을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오늘 얘기할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석 그렇습니까? 보좌관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모두 발언해서 뭔가 이제 북한의 그 지난 주말 사이에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언급했지만 언급이 없었고 일본 문제만 언급했죠. 야당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는 우리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국민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여당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당한 비판에는 핏대를 세우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모욕적인 언사에는 왜 한마디 반박 못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왜 편으로 소외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으로는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도 NSC 국민이조차 없다. 북한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사실상 무반응, 약일까요, 독일까요? 제 설명드린 이후에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금 그제까지요 5차례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그건 지난달 25일부터 카운트한 것만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더 많이 쏘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저 기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불리우는 NSC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하니까 19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한국당에서는 NSC도 없는 반박도 없는 청와대 굴욕적이다. 이제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약일까요, 독일까요, 신부장? 뭐 답은 분명히 독이죠. 독입니까? 네, 독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국가의 그냥 통상적인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안보에 관한 문제거든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말 했던 말을 또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말기에 가면은 한미 FTA에 대한 그 정책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을 많이 잃지만 그것이 어떻게든 그 국익을 위해서 만든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재임 중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까지 북한에 취해왔던 어떤 그런 유화적인 태도에서 강경하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국민의 재산과 국익을 위해서 북한에게도 할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결정할 용기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신 박사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무력 도발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 남한 정부 무시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당신네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에 우리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정부의 셈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우리를 모욕해도 결국엔 대화로 복귀한다. 그리고 그 대화로 복귀해서 무언가 이룰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되고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선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습니까?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소한 상식을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있어야 그때는 정부가 그러한 자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정책을 조정해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무언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아까 신 부장이 잘 지적했는데 기존의 정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가 지금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패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정부가 정책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뜻에 맞는 뜻을 반영한 정책을 함으로써 일단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과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풀다 이 생각을 벗어나서 올바른 방향을 장기적으로 지속한다. 이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지금까지의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나눈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이 되고 좀 불쾌한 대목이 있는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기에 또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듣고 오시죠. He wasn't happy with the war games on the other si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s you know, I've never liked it either. I've never liked it. I've never been a fan. You know why? I don't like paying for it. We should be reimbursed for it. And I've told that to South Korea.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영어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얘기의 골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미연습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한미연습 나도 싫어요. 나 돈 쓰기 싫습니다. 김정은은 친절한 협상 상대입니다. 김정은 나한테 친서를 보냈는데요. 최근에 쏘아 올리고 있는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한테 자그마한 사과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인데요. 오히려 우리 정부는 약간 소외시키고 북한하고 장단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예요, 신부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에 할 말이냐 저게 어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청중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를 찍어야 할 미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시지는 뭐냐면 나 북한 잘 관리하고 있고 한국에는 그동안 막 군사비 퍼주던 건 이제 우리가 돈 더 받기로 했어. 네. 나 훌륭하지? 라는 말이고요. 또 김정은한테 주는 메시지는 내가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실무 협상 나오고 내년 대선 전에 성의를 보여. 뭐 이런 아하. 거고요. 예. 근데 한국에는 뭡니까? 한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거저 공짜처럼 지켜줬으니까 이제 돈 더 내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다? 예. 아하. 정말 이런 상황을 참는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야, 우리가 지금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어라고 이해해주는 온건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가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지킬 테니까 나가시오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예. 저런 발언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신부장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 언론들에서마저도 김민지 기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 편을 들지 않고 북한 독재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고요. 또 뉴욕타임스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 사이를 성공적으로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기막힌 현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권정근 외무성 국장이 어제 그 담화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대통령까지 작은 미사일이라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해 줬는데 남조선 당국이 당신네들이 뭐길래 중단 촉군이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저 빨간색 박스 한번 봐주세요. 이런 상황 본 적 있으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동맹인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서 우리 남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저 북한의 저 궤변처럼 북한의 오판을 이렇게 양산할 수 있어요. 네. 결국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 있고 주한미군은 떠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핵을 내려놓지 않게 되겠죠. 예. 다른 한편은 역시 신부장이 잘 지적했는데 뭐냐.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허허. 사실 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 신뢰가 있어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울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거죠. 어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에요. 동맹이 약화될 때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북한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두 부분에 있어서 다 침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사실 한때는 뭐 중재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고 지금은 최소한 미국과 공조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미국에 갈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한국 정부를 리스펙트하고 한국 국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라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뭐 우리 대한민국을 막 조롱하면서 또 방위비를 김민지 기자 압박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재선 캠페인 모금 하는 행사에 가가지고 한 얘기인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임대료를 받으러, 부동산 임대료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했습니까? 브루클린에서 아파트 아하. 월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터무니없이 비싼 훈련을 불평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부담해야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뭔가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참, 글쎄요. 신부장, 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약간 진짜 조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제 미국 뉴욕 포스트의 보도였는데요. 예. 더 화나게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음할 때 내는 특별한 그 인상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그걸 기자가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았는데 하하. 문재인 대통령이 흉내를 내면서 그런 한국에 내가 얘기했더니 그냥 돈 쉽게 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계속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뭐 해외 여러 나라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건 맞잖아요. 예. 그게 미국의 정책인 건 맞는데 그것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을 모욕하거나 동맹국 지도자에게 좋지 않은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 박사님. 일단 저 장소의 특징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모금 행사고 약간 농담을 섞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시각,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나토 동맹국들도 모욕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왜곡된 시각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브루클린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어렵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보여줘야죠. 그렇죠. 직접 예. 보여줘야죠. 예. 자, 이런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민지 기자, 우리 통일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일관된 노력 계속해 나가겠다는 건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자, 뭐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그냥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국은 우리 정부를 홀대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 정부를 능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방금 저희가 지적해드렸듯이 북한 편들기를 노고라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작 중매는 우리 정부가 섰는데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미 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패싱을 당하는 이중복남 처지로 내몰리는 한국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예,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죠. 예. 이거 뭐 누구 탓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약간 기대에 부풀어서 중재자로서 격상하려다가 사실은 당사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규정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존경, 두 번째는 공포, 세 번째는 경멸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멸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에게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공포를 심어줘야지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김정은이 평화 공세를 펴면서 한 것이 저게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국에 안 맞을 수 있는 저게 사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임수일 수 있다. 체제 안전 보장,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좀 비핵화를 하겠다잖아요. 그런데 그 체제 안전 보장의 속성은 바로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라는 겁니다. 아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장 해제를 해야 북한의 체제가 군사적으로 안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현실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을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